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육신 중에 겁재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것 또한, 이 겁재 또한 굉장히 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나머지는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이건 아니니까 이렇게 좀 개념을 수정해서 알고 계세요라고 할 만한 게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땡땡 땡땡 명리 이러면서 어떤 분이 겁재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겁재는 한마디로 경쟁자다. 내가 아닌 것. 겁재. 그러면서 경쟁자. 그러면서 이 경쟁자는 항상 나보다 재주가 좋은, 능력이 좋은 경쟁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라, 이것도 아닌데, 제가, 또 왜 저게 저렇게 설명이 되고 있나. 물론 이제 그분 생각이니까, 그냥 그분이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다 한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제가 넘길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면 또 안 되니까. 아이고, 이것도 또 빨리 또 바꿔야 되는구나. 수정해야 되겠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도 왜 우리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서울대 수석 입학생 학생들 보면 공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본에 충실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과서 위주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 교과서가 바로 뭡니까? 너도 나도 다 갖고 있는 것, 군더더기 없이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만 국민들한테 공부하도록 알려주고 있는 책의 교과서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 시간에도 육신 중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을 줄 알고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겁재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자를 또 가져왔습니다. 겁재예요. 네. 겁은 한자로 위협하다,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겁재. 겁난다. 겁이 나는 이유가 뭐죠? 빼앗길까봐 또는 위협당하니까. 그게 겁나는 거거든요. 겁이 난다. 뭔가 내가 빼앗길 것 같고 위협을 당하는 것 같고 그게 좀 두렵고 무서운 거죠.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한 심리가 겁이죠. 근데 뒤에 나오는 한자는 재예요. 그럼 재물을 빼앗기다, 재물을 위협당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한자의 구조에서 뒤에 게 목적어니까 앞에 게 동사면 뒤에 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겁재라는 얘기를 한자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재물을 위협하다. 재를 빼앗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겁은 경쟁자다라는 뜻이고 왜냐하면 비견이 나니까 겁은 경쟁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런 걸까요, 여러분? 자, 비겁이 이렇게 지금 육신에서 이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 비겁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여기 지금 비견과 겁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겁이라는 게 이게 나고 비견이 나니까 겁재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됩니다. 기본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비견은 나와 동등하고 나와 같은 존재가 비고 겁은 내가 나의 것이 위협당하고 나의 것을 빼앗는 존재가 바로 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존재가 아니어도 나의 것을 빼앗고 나의 것을 위협하는 것. 그것이 겁인데 그걸 반드시 경쟁자라고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나의 재를 빼앗는 것. 나의 재를 위협하는 존재. 그것이 꼭 존재가 아니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겁재라는 것은 꼭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자꾸 이렇게 육신에서 사람 관계로만 따지니까 자꾸 관성을 남자, 재성을 여자 이러니까 겁재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은 경쟁자. 근데 포괄적인 개념으로 따졌을 때 겁재라는 것은 내 것을 빼앗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내 것을 빼앗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가난한 집에 형제가 많으면 부모님이 갖고 오는 그 이제 어디서 쌀 얻어오고 보리쌀 얻어오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얻어오면은 그거를 갖다가 형제들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쟤들이 없으면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누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긴다라는 개념에서의 그것이 겁재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보면은요. 비견이 있고 겁재가 천간에 있는데 형제가 있습니까? 했으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겁재가 천간에 떴다고 해서 경쟁자가 있다 또는 형제가 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워낙에 애를 그냥 가지면 낳아야 되니까 겁재가 천간에 떴을 경우에는 이 사주는 내 것을 빼앗기는 거니까 누구에 의해 빼앗기겠습니까? 형제들에 의해 빼앗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겁재는 형제다. 그래서 형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거의 맞았어요. 옛날 사주는. 근데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대부분의 애들이 하나 아니면 그 가정에 둘인데 분명히 천간에 겁재가 떴는데도 형제는요 그러면 저 혼잔데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견겁재가 나 말고 다른 형제가 반드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 거죠. 천간에 겁재가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떤 사람으로 보지 말고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하느냐. 나는 내 것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빼앗기는 경우. 내 것을 빼앗기는. 여기서 이제 빼앗긴다는 의미는요. 손실이라고 보면 되죠. 손실. 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기는. 손실. 손해. 이렇게. 잃는다라고 보면 되죠. 잃는다. 내 것을 잃는 경험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천간에 겁재가 있을 때 이렇게 사주 천간에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지금 일간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겁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주가. 이런 식으로 천간에 겁재가 뜨게 되면은 나는 평생에 반드시 내 것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림의 개념이에요. 잃어버림. 경쟁자가 아닙니다. 경쟁자가 아니에요. 이 개념을요. 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잘못 알고 제대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주를 푸는데 그 통변하는 실력에 있어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통변이 잘 되는데요. 개념을 이상하게 파생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막 확대 해석하고 파생적인. 그러니까 그 잘못된 개념을 여러 개 다 외워서 알고 있으려고 하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그걸 다 외운 거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지? 그리고 헷갈리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한자 그대로 재를 잃는다. 이게 겁재예요. 그럼 재를 잃는다. 그게 왜 꼭 경쟁자입니까? 경쟁자가 없어도 재를 잃을 수 있어요. 자기 잘못으로 자기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남이 안 뺏어가도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 걸 빼앗아 가지 않아도 내가 내 잘못으로 돈을 갖다 잃어버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죠. 누구한테 속아서 자기가 자진해서 돈을 갖다 주는 경우. 그걸 뭐죠? 사이비 종교의 헌금? 헌납? 돈을 갖다 막 바치는 거죠. 그거 거기서 경쟁자가 뺏어간 거 아니죠. 그 사이비 종교에 있는 누군가가 경쟁자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내 형제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내 재를 빼앗긴다. 내 재를 내가 잃어버린다인데 여기서의 빼앗긴다는 개념은 꼭 남이 와서 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아서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잃어버리는 행위도 다 겁재예요. 그리고 이렇게 천간에 겁재가 떴을 때는 이런 작용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예를 들자면 안 좋은 경우에 운이 나쁠 때 정신 이상이 오고 막 이러면 자기 몸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 뭐가 있나요?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겁재가 이게 무슨 경쟁자입니까? 나보다 재주 좋은 경쟁자예요? 그래서 그 경쟁자를 내가 이겨야 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재가 뭐죠? 내 몸, 정재를 해롭게 하는 거. 손목을 긋고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약 먹고 이런 게 겁재의 작용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롭게 해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또 겁재운이 와서 좋은 작용이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 있습니다. 다이어트. 안 먹고 살을 쫙쫙 빼요. 이게 무슨 경쟁자예요. 자기 혼자 하는 행위예요. 사주천간에 겁재가 뜬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놀리는 일을 합니다. 놀린다는 얘기는 사용한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사용하는 직업이 뭘까요? 바로 스포츠 선수예요. 우리 몸을 사용합니다. 재를 위협하다, 재를 빼앗다. 여기서 말은 자기의 그 몸을 위협한다는 얘기는 진짜 겁없이 막 행동한다는 소리도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좀 과하게 쓰는 것. 손실을 감수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겁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약이 아닌 사주, 신강사주가 겁재를 활용하게 되면 좋은 거죠. 겁재가 시신이 되면서 그럴 경우에는 뭐예요?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꼭 무슨 꼭 스포츠가 아니어도 돼요. 춤도 되는 거예요. 댄스.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갑자기 방탄소년단 정국이 생각이 나네요. 정국이가 여기 전정국이 일간이 병이에요. 여기가 병이고 일지에 오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겁재죠. 근데 양일간의 겁재니까 이제 양인이 되겠죠? 근데 연간의 정국군이 여기 정화가 겁재가 떴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경쟁자라고 친다면 지금 정국군이 그 멤버가 7명인 BTS의 그 멤버인데 그럼 다른 친구들이 경쟁자인가요? 글쎄, 속마음은 경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국이 말고 다른 친구들 거기 나와 있는 많잖아요. 나머지 6명 멤버들을 정국이 입장에서 경쟁한다고 생각할까요? 천만에요. 아무도 우리 아미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경쟁한다고. 한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겁재는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몸을 내가 쓴다란 얘기인데 어떻게 쓰느냐? 약간 위협적으로 쓴다. 과하게 쓴다란 뜻입니다. 과하게 쓴다. 그럼 과하게 쓰니까 어떻게 될까요? 과하게 사용하면. 그래서 이제 BTS 멤버들이 그래요. 정국이 보고 운동 그만해라. 쟤는 조금만 운동을 해도 근육이 막 붙는다. 그래서 정국군의 별명이 근육토끼 아닙니까? 근육토끼. 이 토끼라는 것은 이제 워낙 귀엽게 생겼으니까 토끼라는 그 말이 뒤에 붙은 거고 포인트는 요거예요. 근육. 정국군이 근육이 잘 생긴답니다. 그리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굉장히 운동을 좋아해요. 바로 그게 이 겁재 때문이에요. 겁재가 이렇게 연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국군 같은 경우에는 이 겁재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춤으로 쓰죠. 왜냐? 오화가 도화거든요. 여기 정국군이 지지가 연지가 축이에요. 정축. 그러면 사유축 기준으로 이 오가 도화란 말이에요. 도화겁재예요. 그러니까 몸을 쓰는데 즐겁다.
몸 쓰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정국군이 그 춤 연습할 때도 보면은요, 굉장히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즐거워하죠. 물론 다른 멤버들도 춤 연습을 즐겁게 하고 열심히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정국군 같은 경우에는 몸을 과하게 쓰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 부상도 입는 거죠. 그래서 전에 언제 해외 공연 갔다가 왜 정국군이 발 뒤꿈치를 댄스 연습하다가 다쳐서 어느 공연에서는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춤을 못 추고. 바로 이게 바로 손해 입는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스스로가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나의 정제를 적당하게 쓸 줄 모르고 약간 오버해서 사용하다가 손실을 입는 것을 우리는 겁제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개념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사주를 가지고 풀이를 하고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경쟁자로 보면은 정국군 사주를 보고 이걸 갖다 경쟁자로 설명한다면 나보다 훨씬 재주 좋은 경쟁자가 연간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BTS 멤버들 정국군 제외한 나머지 6명 중에 정국군보다 훨씬 재주 좋고 능력이 좋은 경쟁자가 있다라고 설명한다면 어느 아미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걸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 그냥 BTS에서 정국이는 황금 막내 아닙니까? 황금 막내. 오죽하면 막내인데 황금자가 붙었겠어요. 못하는 게 없다. 가장 뛰어나다라는 그 의미로 붙여준 멤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런데 뭐 정국이가 속으로 아니야 저 사람이 나의 경쟁자 그러면서 정화라는 경쟁자를 늘 의식을 하겠습니까? 아니 물론 저 형은 참 내가 존경해 이런 의미로 존중하고 열심히 저 형처럼 나도 해야지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쁜 의미의 경쟁자로 보지 않죠. 자, BTS의 예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요. 천간에 겁재가 떠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구하고 경쟁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자기의 몸을 사용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를 한다라고 보는 거고 때에 따라서 그 겁재를 이제 나의 그 어떤 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스코어, 그러니까 점수죠. 내가 획득한 뭐 신기록 뭐 이런 거를 저 사람이 뺏어갈 수 있으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그런 운에만 겁재가 나보다 더 능력이 좋은 거예요. 운에 따라 내가 더 잘 되면 내가 1등인 거고요. 겁재가 항상 나보다 잘하는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겁재라는 것은 항상 나를 손해보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운에는 내가 이깁니다. 스포츠 선수가 대표적으로 겁재, 몸을 사용하는 직업군이고 춤추는 사람도 그렇겠죠? 네. 뭐 에어로빅 선생들도 보면 겁재가 발달했고 또 하여튼 몸 쓰는 직업 다 그래요. 필라테스 선생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직업들도 있죠. 다른 사람의 몸을 내가 사용하는 직업도 있죠. 다른 사람의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직업이 또 뭐가 있습니까? 미용사도 그렇고요. 네일 아트도 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피부 관리사도 그렇고요. 마사지사, 경락 마사지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다른 사람의 몸을 내가 쓸 수 있는 거. 그것도 겁재예요. 재를 빼앗는 거. 여기서 꼭 재를 빼앗는 거를 돈을 뺏는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의 몸을, 재를. 여러분 재라는 의미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라는 것은 물건이에요. 재화. 그 사람의 몸도 재화예요. 자기의 몸도 재지만 타인의 몸도 재예요. 근데 그거는 정재가 아니죠. 타인의 몸은 편재죠. 이번 시간에는 지금 겁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겁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쓸게요. 경쟁자가 아니다. 겁재는 재를 잃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렇다. 한마디로 재를 잃는 것. 돈을 잃을 수도 있고요.
내 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을 잃는 거가 이런 것도 있죠. 유괴당하고 뭐 이렇게 손발이 묶여서 납치당하고 또는 뭐예요. 사고를 당하는 것도 죄를 잃는 거고요. 또 지갑을 잊어버리는 것도 죄를 잃는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원해서 가서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잘라주세요. 이것도 죄를 잃는 거예요. 얻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카락 붙여서 오지는 않죠. 잘라내잖아요. 그런 게 다 겁죄입니다. 꼭 돈만 잃어버리고 재물만 손실을 보는 그러한 개념을 버리시고 나의 죄가 사라진다라는 의미. 사라진다라고 할게요. 잃는 것보다 그래야 좀 쉽겠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래서 왜 우리 제가 이제 어떤 운세를 보면은 이러한 운세가 있어요. 이 겁재가 이제 망신사라고 합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망신과 겁재가 만나는 이런 해에는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고 싶은데 내 죄를 빼내는 수술이죠. 내 죄에다 뭐를 집어넣는 수술이 아니에요. 내 죄에다 뭐를 집어넣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을 거기다 주입하죠. 지방 이식 이런 게 이제 이거는 반대인데 겁재는 내 죄를 빼내는 거니까 이게 바로 지방 흡입 수술이에요. 지방 흡입. 내 몸에서 나의 죄를 빼내가는 수술이 바로 지방 흡입이죠. 그러니까 겁재는 망신을 만나면 지방 흡입 수술을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심리가 생겨서 그런 해에 지방 흡입 수술을 한 저는 고객도 받고 제 주변에 친척도 받고 네. 또 겁재가 겁살과 합하게 되면은요. 겁재가 겁살과 합하게 되면은 이제 요것이 운동이 과해집니다. 요것이 운동이 과해지면서 이제 요렇게 되면 이게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살을 뺄 수가 있다. 살을 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나는 살 빼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겁재가 지살과 합하면 겁재가 지살, 움직이는 거죠. 지살은 땅에서 움직이는 게 뭐가 있는 거죠? 바로 조깅이나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뛰는 거 또는 걷기. 그래서 겁재가 지살과 합하게 되면은요. 이게 바로 뭐냐? 조깅 또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걷기 운동, 그래, 걷기 운동.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쟁자입니까? 그죠? 겁재는 경쟁자, 형제가 아니다. 겁재는 경쟁자 아니다. 형제 아니다. 친구 아니다. 이거는 파생 개념입니다. 파생 개념. 본래의 개념은 이거다라는 것. 네. 본래의 개념은 이겁니다. 자,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잘 봤습니다라도 좋으니까 댓글도 좀 올려주시고 반응이 있어야 영상을 제작할 좀 힘이 납니다. 반응도 없고 그러면 내가 잘 만들었는지 어떤지 맥이 빠져서 영상 만들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